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해파란 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 그때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저쪽 부산에 있는 해마주공원 5.6도 해마주공원을 출발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죠. 아침에 그 전날 제가 간포항에서 1박을 했고, 그날 아침 간포항을 출발해서 이제 포항 영일대까지 가게 됩니다. 당초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길이죠. 마침 보니까 중간에 아는 후배가 전화해서 형 저녁이나 합시다 하는 바람에 중간 걷다가 다시 포항으로 가서 포항에서 저녁 먹고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내일이죠. 내일 다시 포항에서 다시 원래 중간에 빼먹었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조금 복잡한 여정이 있었던 5번째 날입니다. 삼선볶음마가 여자 주방장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밤새 뒤척인 탓인지 평소와는 달리 늦게 일어났다. 8시 40분이 되어서야 숙소를 나섰다. 아침은 여관 방 안에서 전날 사놓았던 가스오브시 우동과 믹스커피 한 잔으로 때웠다. 간포항을 떠나 송대말 등대, 오류 고아라 해변, 연동마을을 거쳐 양포항까지 13.5km의 해변길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평탄한 길이 계속된다. 묵묵히 걷다 보니 마치 무건수행을 하는 수도자 마냥 터벅터벅 걷기만 했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도 번민도 심지어 아무 느낌도 없다. 지금 생각해봐도 별로 기록할 것도 없었던 무념무상의 순간이었다. 한참을 걸었다. 문득 보니 몸은 이미 양포항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12시 20분이다. 갑자기 시장기가 몰려온다. 두리번거리다 보니 장군반점이란 중국집이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 나이 또래의 남자 사장이 주문을 받고 홀 서빙을 하고 있다. 또 비슷한 연배의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연신 배달을 한다. 삼선 볶음밥을 주문했다. 주인이 주방을 바라보며 삼선 되나? 한다. 그때 주방에서 안 돼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전날 비가 온 탓에 신선한 해물 재료가 없어서 오늘은 삼선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볶음밥을 시켰다.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여자 주방장이다. 통상 중국집은 무거운 무쇠 웍이라지 큰 솥이죠. 이렇게 프라이팬이죠. 무쇠 웍을 쓰기 때문에 여성이 웍질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집 주방장은 대부분 남성이고 중국에서는 집안에서 요리를 남편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집은 남편은 홀의 서빙을 맡고 부인은 주방에서 무거운 웍을 들고 요리를 한다. 게다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주로 20대 청년들이 배달 일을 하는데 이곳에선 환갑나이 아저씨가 배달 일을 한다. 초로의 아저씨가 배달하는 것은 이해할 구석이 있다. 이곳 같은 지방에선 우선 청년 자체가 희소한 존재이다. 그래서 부인이 주방을 맡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뭐해서 그냥 나 혼자만의 숙제로 남겨두었다. 1시 30분 양포항을 출발하여 구룡포항을 향해 나아갔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19km다. 대략 6시간이 넘게 걸릴 거리다. 영암리를 지나 모포리까지 또 구평리를 지나 장길리 복합낚시공원까지 바닷길의 연속이다. 가다 보니 곳곳에 문을 닫은 축양장들이 눈에 들어온다. 해변에 축구장 4분의 1만한 콘크리트 풀장 같은 것을 10여 개 붙여놓고 물고기들을 양식하는 곳이다. TV로 보았던 가두리 양식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축양장의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한 듯하다. 고기는 없고 바닷물만 무심하게 축양장 안을 넘나든다. 그 옆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은 탓인지 생선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에 도착했다. 조금 길게 휴식을 취했다. 몇몇 낚시꾼들이 낚시공원에서 고기를 낚고 있다. 슬쩍 보니 그렇게 조항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낚시공원을 나와서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해변길이 조금 언덕쪽으로 올라간다. 지방도로를 걷는 길이다. 눈앞에 커다란 상당히 큰 규모의 수산업체가 눈에 들어온다. 진영수산이라는 해수 어류 양식장이다. 광어, 넙치와 강도다리 그리고 돌가자미를 양식하는 모양이다.
진영수산을 지나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풀렸다. 첫째는 동해 바다 쪽에는 자연산 광어나 도다리가 별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구에 있는 횟집은 모두가 자연산이라고 간편을 붙여놓고 있다. 물론 일부 자연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양식 광어나 도다리, 돌가자미를 식단에 올려놓는 것 같다. 둘째는 서울에서 마켓집 가면 미주구리를 권하곤 했다. 미주구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물가자미, 미즈가레이를 말하는 것이다. 육질이 단단한 돌가자미는 바로 이시가레이이다. 서울 횟집에서 이시가리 하는 것이 돌가자미였다. 한참을 걷는데 서명수 대표의 문자가 왔다. 서명수 대표는 예전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정치부 기자로 필봉을 휘날렸다. 정경부장까지 지냈고 지금은 슈퍼바이오라는 친환경 사료회사를 설립하여 견실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수년간 연수하면서 중국 관련 책도 많이 펴냈던 중국 전문가다. 내가 걸으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기록들을 우연히 봤던 모양이다. 마침 자신도 오늘 저녁 포항에서 특강이 있는데 저녁에 소주 한 잔을 사겠다고 한다. 이런 고마울 때가. 마침 사람의 체온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무렵이라 저녁 9시경 포항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도를 보니 포항 시내에 들어가려면 해가 지기 전에 구룡포항에 도착해야 할 것 같다. 일단 구룡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포항 시내에 들어갔다가 오늘은 포항 시내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다시 구룡포항으로 되돌아와서 일정을 계속하기로 했다. 저녁 7시경에 구룡포항에 도착했다. 그럭저럭 오늘 하루도 33km의 행군을 했다. 길 건너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다. 들러볼까 생각을 하면서도 우선 포항 시내로 나가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건너뛰었다. 잠시 후 포항 시내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올라 포항 시내로 들어간다. 한참을 가다 보니 멀리 포스코 공단이 보인다.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진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추동력이 바로 이곳 포항제철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숙연해진다. 8시가 조금 넘어서 서명수 대표와 만나기로 약속한 영일대 정거장에 도착했다. 서 대표는 특강이 끝나고 영일대 근처로 오려면 9시가 넘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 기다리면서 영일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버스 정거장 옆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주문했다. 그냥 빈속에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하니 미리 고기를 먹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로에서 해변 쪽으로 한 블록 들어가니 영일대 해변이 펼쳐진다. 대략 1km 남짓의 모래사장이 전개되어 있고 그 옆으로 자전거길과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그 위로는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남북으로 놓여 있다. 길 옆으로는 대형 음식점과 점포들 그리고 호텔들이 분야성을 이룬다. 해변을 건너 저 멀리 영일만에는 포스코 공단의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갑자기 후두둑 소리를 내면서 소나기가 내린다. 비를 피하면서 바라본 포스코 공단의 위용은 말 그대로 장관이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린다. 서명수 대표다. 영일대 북쪽 끝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포항 호텔 로비에서 보자고 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심히 걸었다. 잠시 후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서 대표가 환한 웃음으로 반겨준다. 서 대표의 언론계 후배로 포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임재현 편집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임 편집장의 안내에 따라 택시를 타고 식당을 옮겼다. 이기복 사장이 운영하는 만나 횟집이다. 저녁 10시가 다 된 시간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저 멀리 포스코가 보이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미 모든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 대표와 임 편집장은 이기복 사장과는 잘 아는 사이인 것 같다. 이날 영업은 끝났고 이 사장은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만나 횟집에는 우리 일행뿐이다. 이 사장은 예전에 종편 팬이었고 특히 나를 아주 좋아한다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준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다. 이 사장은 중풍기로 6, 7년 전에 오른손이 부자연스러워졌는데 지금은 괜찮다면서 그동안 끊었던 폭탄주를 한잔하겠다고 한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 멀리 포스코 야경이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가운데 약간의 빗소리는 그야말로 술 마시는 운치를 돋운다. 폭탄주 잔이 연신 도는 가운데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별의 노래를 불렀다.
기러기 울어야는 하늘 구말리 노래를 부르고는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를 두고 말잔치가 벌어졌다. 사실 박목월 시인의 러브스토리와 이별의 노래는 많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나 정작 본인이 밝힌 것은 없다. 주변 지인들의 전언에 따라 전설같이 전해질 뿐이다. 그런데 그날 이기복 사장은 새로운 설을 주장한다. 하늘 구말리의 구말리가 길이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박목월 시인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그 여대생이 바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구말리 아가씨였다는 것이다. 주흥이 도도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설마 동네 이름을 썼겠느냐? 아니다. 구말리는 동네 이름이 맞다. 밤은 깊어가고 우리들이 조금은 시시껄렁한 토론은 계속됐다. 대부분의 주당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나중에 술을 깨고 나면 별로 중요한 주제도 아닌 것을 놓고 술만 먹으면 목숨을 걸고 서로 박박 우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게 술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는 서명수 대표의 전공인 중국으로 향했다. 최근 중국의 놀라운 발전상, 예전 덩샤오핑 중국 최고 지도자가 박태준 포철회장을 그렇게 탐냈다는 이야기.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제 중국은 점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되고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힐끗 보니 이기복 사장은 취해서 잠이 들었다. 몇 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도 않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평론가가 왔다고 무리를 한 것 같다. 서 대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가게 주인인 이기복 사장이 스스로 계산을 다 맞춰놓았다. 이리저리 고마운 일의 연속이다. 숙소는 서 대표와 임 편집장이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 방을 잡아놓았다. 이게 웬 호사인가? 호텔 14층 1411호. 저 멀리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경관이 기가 막힌 방이다. 이거 고생하려고 해파란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호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25년 동안 알고 지낸 선배가 해파란 길을 걷는다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서명수의 고운 마음씨를 생각하니 나도 헛살지는 않았다는 위안이 된다. 널찍한 방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내일 아침을 기약해본다. 이렇게 보면 포항에서 하루는 저물어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5월 3일 2018년 5월 3일에 그날 주제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며칠 후에는 그날 어느 괴한한테 테러성 폭력을 당합니다만은 그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YS 전 대통령이 2003년에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정부 출범합니다마는 출범하자마자 여러 안희정 씨 감옥 가, 정대철 대표 감옥 가, 줄줄이 감옥 가고 핵심 되었던 것은 뭐냐니까 대선 때 보면 이러이러 돈 받아 썼던 것이 동티가 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03년 11월에 당시 보면은 민주당하고 등을 주고 나온 열린 우리당이 있었고 민주당은 졸지에 야당이 됐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있고 자민련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즉 내 측근들 비리를 갖다가 뒤지는 특검을 만들 수 없겠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로 돌려보내는 이 순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측근 비리는 조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특검법을 갖다가 국회에 반려하니까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버립니다. 재의결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국회는 제적 3분의 2, 이게 뭐냐니까 흔히 해서 개헌 요건이죠. 대통령 탄핵 요건입니다. 그것으로서 재의결해버리면은 이건 대통령은 즉시, 이제는 거부권이 없어지면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8일, 아마 최병렬 대표가 한 열흘 가까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단식 투쟁 들어간 지 며칠 되자마자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아니다. 그래서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버립니다. 특검법이. 이게 뭐냐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 재의결 이후에 그때 한번 재의결한 적이 있어요. 49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로써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2004년 3월 12일 탄핵 소추됩니다만은 이미 2003년 11월에 국회의원 207명이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특별검사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일종의 시비를 걸게 되고 그 시비에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하고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가 휘말린 거죠. 그래서 막상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놓고 어마어마한 역풍에 말리면서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2003년 11월부터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최병렬 대표에게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와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도 23일 단식을 해보았지만은 굶으면 죽는 것이 확실하다. 최 대표의 뜻 다 보였다. 이제 다 보였으니까 그만둬라. 나도 일주일 단식하니까 숙변이 생겨서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엉엉 울기까지 했다. 라고 최병렬 대표의 단식을 갖다가 중단을 갖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1983년에 5.18 3주기를 맞아서 23일 단식 투쟁했고 그 단식 투쟁할 때 당시 50 정부에서는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정도로만 조그맣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즉 김영삼 당시 전 야당 총재 23일 단식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갖다가 여는 단초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YS가 단식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진짜 생물학적 목숨 걸고 정치적 투쟁했던 것이 점점 툭 하면은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것이 뭐랄까 일찍 퍼포먼스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과 감흥과 어떤 결기와 의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예로서 지난해 황교안 대표 그때 8일인가 9일인가 단식했죠. 근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과거 또 이정현 대표도 2010년 단식했죠. 옛날 박종훈 의원도 단식했죠. 누구도 단식했죠. 이건 단식하는 것이 이전 국민들은 단식 투쟁한다면 단식 투쟁이 아니라 이 양반들 다이어트 하는구나. 그동안 너무 잘 자셔서 다이어트 하는구나 하는 그런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정치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진심을 갖다가 진정을 담아서 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퍼포먼스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5월 3일 33km 걸으면서 또 25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매일신문 정경부장 출신 서명수 대표의 따뜻한 그 마음 씀씀이로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